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얘기 전해주십니까?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미국의 증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애플입니다. 지난주 애플이 회계 기준으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함께 보시자면요, 매출액이 83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1.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 기존의 시장 컨센서스가 828억 달러, 또 컨센서스가 주당 순이익 1.16달러를 제시했었는데요. 각각 0.2%, 또 3.6% 상회한 겁니다. 강달러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요. 매크로 상황이 악조건이었지만 3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역시 애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날 애플의 호실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 전날 대비해서 3.28%나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정말 사업하기 악조건이었는데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번 실적의 영웅, 애플에 대한 탄탄한 수요가 꼽혔습니다. 맥이나 웨어러블 같은 제품은 사실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 애플의 수요가 그 실적을 뒷받침해준 건데요. 특히 중국에서 지난 6월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개선되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를 봉쇄하는 등 극단적인 정책을 펼쳐왔죠.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만에 누적 1억 4,500만 달러가 판매되면서 중국 지역에서 매출이 1.1%만 감소하면서 그쳤습니다. 생각보다 타격이 별로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애플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셈인데요. 예. 하지만 이렇게 애플의 수요를 확인했음에도 앞으로의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월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이번 실적만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어떤 식으로 전망이 엇갈렸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날 발표된 월가의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날 4개의 투자기관이 애플에 대해서 전망을 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두 곳은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예. 아래쪽에 두 곳은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날 기존의 목표가였던 175달러에서 185달러로 상향했고요. 바클레이즈는 166달러에서 169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반면에 레이몬드는 기존의 190달러에서 185달러로, 로젠블렛은 168달러에서 160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예. 이처럼 4개의 증권사들이 발표한 전망이 각각 두 곳씩 상향과 또 하향으로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예, 지금 뭐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면 전망이 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우선 애플의 주가가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역시 이 애플의 탄탄한 수요를 크게 평가했습니다. 예. PP4 사이트에서는요, 애플이 경쟁사들보다 이 역풍에도 견딜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라면서 이 탄탄한 수요가 애플이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티그리스 파이낸셜 파트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도요, 애플이 중국의 봉쇄, 공급망 문제, 또 러시아 사업 부문 폐쇄, 또 강달러 등 3분기 여건이 바야흐로 이 최악이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다는 점이 경이롭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예. 특히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아이폰으로 넘어오는 규모가 놀라운 수준이었다라면서 아직도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매출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CFO도요, 지난 6월에는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전환한 고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전환하는 고객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확인했던 애플 수요 부분이 좀 긍정적인 전망의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은 어떤 부분을 보는 걸까요? 이 공교롭게도
중에서도 애플의 전망이 어두울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한 전문가들 역시 애플의 수요에 주목을 했습니다. 같은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네요. 네, 이 수요가 탄탄한 건 사실이지만 개인 소비자 위주의 수요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만큼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예. 모건 스탠리는 투자 관점에서는 서비스 부분의 성장세가 유지되는지 봐야 한다라면서 아이폰 14 출신 이전에 수요 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번슨타인도요, 애플이 좋은 기업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 전체 매출에서 개인 소비자 비중이 워낙 크다면서 향후 경기가 둔화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이렇게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애플도 좀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사실 미국 기업 전반이 이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지난달에 애플도 채용의 속도를 좀 줄이고 지출 확대도 늦출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장주인 애플마저 이렇게 방어 태세를 보인다는 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움츠러들기도 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팀 쿡 CEO가 이 보도를 일축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팀 쿡은 인플레이션으로 물류비, 인건비, 부품 가격 등 비용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은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플이 긴축 운영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부분을 자신 있게 발언한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경기 상황에 대한 애플의 대응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아이폰 성적이 좀 특히 좋았다 이렇게 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영향이 얼마나 미쳤냐 이 부분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기업 좀 같이 봐야겠죠? 물론입니다. 이 글로벌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활약이 애플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29일 시장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요.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전분기보다 3%포인트 늘면서 21%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2위, 샤오미가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상위 5개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선전을 한 겁니다. 애플은 반면에 출하량이 전년 대비 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애플이 자신 있게 발표한 탄탄한 소비자 수요, 앞으로 애플의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경쟁사 대비 더 큰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수요 부분을 두고 애플에 대한 월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소식 살펴봤는데 애플의 좀 장기적인 경기 상황에 대한 대응까지 같이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